AI의 모델의 효율성이 향상되면 더 많은 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같은 개인도 AI를 바로 앞에 두고 가정용으로 이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 향상 때문에 AI의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새로운 사용 사례가 계속해서 등장할 거다. 그렇게 되면 AI를 활용하는 일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고요. 비용이 계속 떨어지면서 기업과 개인이 계속 AI를 채택한다. 그럼 결국 AI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겠죠. 지금보다 10배, 20배가 아니라 100배, 20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요. 데이터 센터 수랑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GPU를 판매하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GPU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주님. 예, 예,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최철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저 이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무려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그 책들이 완전 다 서점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미주님 책이 1위를 탈환을 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예, 이거 예. 보고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예, 네, 가문의 영광이죠, 뭐. 그래서, 네. 어, 이 책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었나요? 예, 제목은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네. 처음 쓴 책은 아닙니다. 여기 잘못된 정보가 좀 있긴 한데 두 번째 책을 예전에 2021년에 냈었고요. 네. 이번에 나온 책이 이제 세 번째 책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한동안 제가 투자 관련된 책을 집필해도 될까 이렇게 자격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오랫동안 이제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좀 전달해드릴 메시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주 오래간만에 책을 썼습니다. 근데 뭐 대표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에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로 많이 진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예, 운이 좋게 아주 적절한 시기에 책이 출간되면서 의외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결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미준이라고 부르는 유튜브 채널을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예전에 호텔에서 총지배인을 하던 호텔리어 출신입니다. 근데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쩌다 보니까 전업 유튜버로 전향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미국 주식 그 전문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주식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할 때마다 그때만 해도 미국 주식 관련된 유튜버가 열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원조 미국 주식 관련 유튜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 관련된 이슈 중에서 제일 큰 메가톤급 뉴스라고 하면 저는 중국 딥시크의 등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한 미국 주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딥시크라는 존재가 좀 그 베일에 쌓여 있었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등장을 해서 폭락한 주식도 많았고 요즘에 이제 미국 증시 변동성이 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저는 이렇게 인공지능 수혜주의 논리가 약화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딥시크가 새로운 방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훈련을 시키는 방법을 개발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딥시크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음, 열심히 리서치를 해본 결과 인공지능 훈련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은 건 맞지만 더 뛰어난 모델 자체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미국에 있는 한 학교에 이제 항상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학생 이름이 GPT였어요. 근데 부모 이름은 이제 오픈 AI고요.
근데 이 학생이 전 과목의 교과서를 이제 참고서랑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학생에 대한 명성이 굉장히 자자했었죠. 근데 이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생이 중국에서 전학을 온 유학생이었는데 이름이 딥시크죠. 근데 이 딥시크는 GTP처럼 그 한 번 본 거를 다 모두 잘 기억하는 엄청난 두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굉장히 좀 창의적인 학습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냐면 GPT처럼 모든 과목의 교과서나 참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달달 외우는 대신 이제 자기가 딱 보니까 GPT가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 GPT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GPT 학생이 이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걸 잘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오면 GPT는 이렇게 답을 하고 쟤는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걸 옆에서 보면서 카피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학생이 만들어내는 많은 답변을, 그러니까 그 이 GPT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려 있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고,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는 딥시크는 GPT가 답하는 걸 보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학생이 GPT 학생이 답변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또 비슷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 GPT를 보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GPT를 능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재미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 백악관의 AI 총괄 책임자가 있습니다. 데이빗 석스라고. 근데 이분이 증류라는 그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류 방식으로 GPT를 어떻게 보면 따라하는 카피캣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비유가 너무 쉬워서 네, 너무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제가 네. 어떤 짤에서 봤는데 GPT가 호수에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통에 담아두면 그 통에서 딥시크가 낚시를 하는 그런 짤이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잘 만들었네요. 네, 예.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주님께서 엔비디아에 좀 2020년부터 꾸준히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 딥시크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좀 가장 악영향이 컸던 것 같거든요. 예. 예. 앞으로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에는 좀 변화가 생긴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전기차 혁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뭐 대표님 기억하시겠지만 한 3년 전 정도까지 한 2022년만 해도 가장 뜨거운 투자 테마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였거든요. 물론 이제 음, 테슬라가 대표주였고요. 이제 그때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떴던 이유가 뭐냐면 2025년 정도가 되면 아마 뭐 판매하는 그 전체 차 중에 50%는 이제 전기차가 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테슬라가 매년 50%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50%가 아니라 60%, 70% 매년 성장하던 중이었고 또 일론 머스크도 직접 2030년이 되면 테슬라가 2천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다. 뭐 이런 꿈을 다 함께 꾸던 시기였거든요. 저 역시도 테슬라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투자 비중도 제일 높았고요. 음, 그런데 이제 그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계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하이브리드까지 다 합쳐도 25%가 아직 안 되고요. 미국은 이제 막 10%를 넘겼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4년에 2023년 대비해서 판매 대수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전기차 시대를 이제 앞당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충전 인프라가 확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 충전이 5분, 10분밖에 안 걸리고, 또 가격이 내연 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싸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전기차를 다 타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인공지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딥시크가 이제 R1 모델을 출시하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 시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전기차 혁명하고 정확하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악재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하지 못한 거를 인공지능은 해내고 있다. 가격도 내리고 또 빠르게 계속해서 모델이 훈련을 하는 방식을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체크해 보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한 21%, 2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먼저 정리해 보면요. 그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뭐 주식시장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상 한 가지거든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미래가 잘 보이면 보이는 대로 올라가는 거고 갑자기 이게 조금 뿌얘진다.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S&P 500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거의 독보적으로 미래가 선명했었습니다. 이 기업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겠구나라는 게 굉장히 잘 보였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 딥시크라는 게 나타나서 이 미래가 갑자기 좀 뿌옇게 흐려졌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그 모델 하나 개발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막 10억 달러씩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뭐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558만 달러로 그것도 2개월 만에 우리는 훈련을 마쳤다. 지금 뭐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자랑을 했고 또 딥시크 같은 경우는 GPU를 2,000개만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챗GPT 같은 경우는 10,000개 이상 사용을 해서 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들면서 그러면 10,000개 팔리던 게 이제 2,000개밖에 안 팔리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하나의 고객사가 구입하는 GPU의 양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새로운 방식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딥시크 외에도 이제 더 우월한 방법을 개발하는 기업체도 나올 거고 또 GPT가 계속 발전하면 이제 GPT를 따라가는 카피캣이 얼마든지 더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고객사가 구입하는 GPU는 양이 줄어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전체적인 GPU의 수요도 줄을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금 월가에서 제본스 역설이라는 말 갖고 설명하는 전문가가 많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본스 역설은 이제 그 영어로 제본스 파라독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기술의 그 효율성이 계속 올라가면 자원의 총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는 역설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제가 제일 쉬운 예 하나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증기기관인데요. 19세기 이제 초에 그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처음 나왔을 때 연료 효율성이 흔히 얘기해서 이제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졌다는 거죠. 석탄을 너무 많이 떼어야 이제 증기기관이 움직였다. 뭐 이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석탄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지만 당연히 이제 석탄 값은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원래는 이제 뭐 난방에만 썼던 석탄을 드디어 이제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엄청난 양의 석탄을 이렇게 새롭게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개발됐기 때문에 석탄 값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증기기관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는 연료 효율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예전에 사용하던 석탄보다 한 25%만 소비하고도 같은 작업량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등장하면서 석탄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떨어지는 것처럼. 왜냐면 지금부터는 예전에는 석탄이 뭐 100톤이 필요했으면 이제는 25톤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증기기관의 효율성이 향상하면서 이제 소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석탄 소비량이 오히려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예전에 증기기관이 처음 발명됐을 때는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탄광 같은 광산에서 물을 퍼내는 것만 원래 사람하고 이제 말이 했었는데 이거를 증기기관을 통해서 광산에서 물을 퍼내는데 이용했던 게 증기기관이었는데 이제 증기기관이 효율성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방직 공장에서도 쓰고 재분소에서 쓰고 제철소에서 쓰고 결국에는 증기선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증기기관차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증기 터빈이 개발되면서 20세기 초가 되면 이 전 세계 전기 공급량의 90% 이상을 증기 기관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사이에 석탄 소비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석탄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증기 기관의 효율성이 올라갈 때 석탄의 소비량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오히려 불을 못 쌓았고요. 오히려 이게 지금 증기기관의 효율성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한 대당 그러니까 그 한 대당 사용하는 석탄의 수는 줄어도 누구나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시대가 온다면 결국은 엄청나게 석탄이 잘 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완전히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AI 분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AI의 모델의 효율성이 향상되면 더 많은 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같은 개인도 AI를 바로 앞에 두고 가정용으로 이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 향상 때문에 AI의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새로운 사용 사례가 계속해서 등장할 거다. 그렇게 되면 AI를 활용하는 일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고요. 비용이 계속 떨어지면서 기업과 개인이 계속 AI를 채택한다. 그럼 결국 AI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겠죠. 지금보다 10배, 20배가 아니라 100배, 20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요. 데이터 센터 수랑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GPU를 판매하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GPU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야, 정말 훨씬 더 이렇게 미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팍팍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가격이 비싸서 못 사던 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보급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소비를 촉진한다. 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어,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집에 컴퓨터 있는 집이 워낙 비싸니까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맞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당시 가격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 한 40년 전인데 막 그랬던 것 예.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PC 한 대에 뭐 50만 원, 60만 원 정도면 사니까 그냥 전 가정이 다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음. 사람마다 갖고 있고. 예. 그런 모습을 그려보니까 확실히 수요 면에서는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잘 됐거든요. 근데 예. 그럼 마찬가지로 뭐 AMD를 비롯해서 공급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AMD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언급드리면 AMD 어닝 발표가 몇 시간 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AMD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음, 뭐냐면 AMD는 이제 아직까지는 PC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랑. 그래서 PC랑 데이터 센터 매출은 지금 인텔이 완전히 형편없이 망가졌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는데 네. 문제는 AI 쪽에 들어가는 그 가속기, GPU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대안이 이제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GPU를 살 때 엔비디아 GPU가 있으면 반드시 엔비디아 걸 사고 만약에 엔비디아를 살 수 없으면 그때 가서 이제 다른 거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있을 줄 몰라도 엔비디아가 가장 선호되는 GPU인 것은 뭐 의심할 여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점유율도 뭐 80%다, 90%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야기로는 이렇게 엔비디아 GPU를 계속 사가는 이유는 하드웨어 쪽도 너무나 뭐 독보적으로 성능이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쿠다를 가지고 이미 훈련해 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과거 10년 넘게 만들어 온 그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이제 전환 효과로 전환 비용이라 그러죠. 내가 굳이 이거를 그 쿠다를 버리고 다른 쪽으로 옮겨갈 필요성이라든지 그럴 만한 모티베이션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대표님 그 편집을 직접 안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편집을 아직 직접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유튜브 할 때 파워 디렉터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썼어요. 편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 다 쓰는 어도비를 안 쓰고 그 어도비는 그 프리미엄가 그게 있잖아요. 네. 저도 남들 쓰는 프리미어로 옮기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요. 처음부터 다시 또 배워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며칠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노력을 하기가 싫어서 5년째 계속 파워 디렉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파워 디렉터에서 어도비로 옮기는 게
이게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운 것처럼 엔비디아를 10년 넘게 쿠다를 가지고 그 개발을 해왔던 개발자 입장에서는 다른 칩을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단 현 상황에서는 개발자들이 인터페이스 적응하는 것 때문에 아직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넘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